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 제82회 오늘 방송 제목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요즘 한글 순환시대입니다. 2022년 576돌 한글날을 맞이해서 경호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안 누르고 시청하신 분은 구독을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이 죽어가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의 한글 말살 정책의 비극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우리말 정책은요. 우리말에 없는 말은 외국어로 쓰고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또한 외국어의 고유명사는 외국어로 쓰고 말한다 라고 교육합니다. 그래서 한글은요. 토시나 부사 정도의 용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매년 10월 9일입니다. 이날은 5대 국경일로 국가 공휴일이죠. 그런데 한글날 국민들은 노는 날 외에는 무엇 때문에 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글에 대한 의미나 이날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요즘에는 기념식이나 이에 대한 홍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글은요. 우리의 문자인 한문을 읽고 표현하는 글자라는 사실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요즘에 외국어를 읽고 표현하는 글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하도록 그런 언어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은 수식어나 토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외국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문 하나 보죠. 만약 어떤 신문이나 매체에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베이징 정부가 악용하여 중국민들의 엔데믹 블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장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코로나가 전국적 유행병이라는 뜻이고 제로 코로나라는 것은 청정 코로나를 이야기하죠. 코로나가 없는 사회 그런 정책. 그리고 베이징은 뭐 중국을 뜻하는 거고 중국민들의 그 엔데믹 블루가 심화되고 있다. 엔데믹 블루 어렵죠? 이건 일상 회복 불안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거 이해하는데 고생하십니다, 국민 여러분. 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국 정부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기준 이유를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방금 전 설명했고 인플레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서 알겠죠? 물가 인상, 통화 팽창에 따른 그 물가 인상을 말하고 빅스텝 어렵죠? 이건요.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요. 기준금리 0.75% 인상하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어려운 거 하나 예문 들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NFT가 대세이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NFT가 뭐냐? NFT는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하고 있고 스타트업이란 건 신생 벤처기업 즉 말해서 신생 창업기업을 말하죠. 코워킹 스페이스는요. 공유 업무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공유 사무실 그런 거 말하고 비즈니스는 뭐 사업이니까 아시겠고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쓰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어려운 말을 쓸까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사천성인데요. 한문으로 사천성이죠. 이걸 스촨성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요. 중국 신문이나 동남아의 한문 매체에 보면 한문으로 사천성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스촨성이라고 읽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요. 스촨성은요. 중국에 있는 사천요리 본고장이죠. 이걸 스촨성이라고 쓰면 우리가 사천성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발해죠. 근데 모든 매체에요. 보화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말이 있죠. 발해라고. 또 발해는 우리 조상 국가 아닙니까? 근데 다 보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매체에 발해 써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중국말을 잘 알아서 보화이 이렇게 읽습니까? 보화이라고 써요. 읽어요. 모든 매체에 우리말로 쓸 때는 보화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문으로 쓸 때는 발해 써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발해라고 읽어요? 보화이라고 읽어요? 여기 하나 더 보시면 LA는요. 영어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여기를 나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프랑스, 프렌치 이게 불란서인데요. 우리 한문으로 불란서, 우리 문자로 불란서라고 돼 있어요. 독일은 도이칠랜드인데 독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독일 이렇게 써주면 알기 쉽죠. 도이칠랜드 저렇게 영어로 써놓으면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 글자와 우리 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한문 이름 2개를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화국봉 이렇게 한문 하나 써놓고 석금평 이렇게 하나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국 매체나 우리가 한문으로 써놓을 때는 화국봉 이렇게 쓰죠. 한문 아시는 분 화국봉 읽어요. 요건 석금평 읽어요. 그런데요. 이걸요. 중국 발음으로 화거펑 이렇게 써놨어요. 화거펑. 요건 시진핑 이렇게 써놨어요. 시진핑 잘 아시죠? 이건 우리가 한문으로 써져 있으면 이걸 시진핑이라고 읽어요? 석금평으로 읽어요? 화국봉을 화거펑 이렇게 읽습니까? 우리가 중국말을 잘 알아서? 그런데 우리나라 매체에 우리 말로 써놓을 때는 화거펑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문으로 이거 중국 신문에 이렇게 딱 써져 있으면 우리가 화거펑 화거펑이야 이렇게 읽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한글 정책입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경호생각은 진정 우리 말과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언론과 방송 등에는요. 우리 말과 문자, 글자보다는 외래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K-팝, K-푸드, K-컬처 이 말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노래, 한국 음식, 한국 문화라는 좋은 우리 말을 두고 유식한 척 하려고 영어식 표현으로 도배합니다. 때로 외국인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장명한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이래서는 진정한 우리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하면서 한자는 우리의 문자이고 한글은 우리의 소리글자 즉 발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자 즉 한자죠. 문자와 글자 한글입니다. 문자와 글자를 혼돈해서 한자를 배척하는 정책을 한글학자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합작해서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요. 한자는 우리가 3000년 이상 사용해온 우리의 문자이므로 한자 없이는 깊은 뜻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자는 표의 문자이므로 이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임금이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우리말 발음, 즉 한글을 만들어서 한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읽어야 할 한문은 사라지고 일상 용어만 남아서 우리의 심오한 문장이 점점 사라지는 정책을 지금까지 정부와 한글학자들이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요 어느 매체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인터넷상에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왜 잘못을 비는데 맛없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햇소를 하고 있냐 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문자를 버리고 소리 글자로만 교육한 결과입니다. 이 심심한이라는 것은요 심할 심, 깊을 심 이렇게 해서요 매우 깊고 간절하게 사고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의 소리 글자로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종대왕 임금이 참으로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을 건데 이만 한글날을 맞이해서 경호 생각을 마감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